안녕하세요. 딥러닝과 옵티컬 플로우를 활용한 보행자 사고 방지 모델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게 된 김영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발표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엔 연구 배경 및 제한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핵심 알고리즘인 로컬 덴스 옵티컬 플로우 LDOF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충돌 예상 시간 TTC 추정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고, 실험 결과 및 평가, 마지막으로 결론 및 향후 연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 배경 및 제한 방법입니다. 스마트 시티를 구축할 때 트램이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장성이 커지면서 스마트 시티의 한 분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내외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개발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엔 시장 규모가 743조 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의 연구가 진행될수록 보행자 충돌 사고에 대한 문제점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본 논문에선 제안하는 방법의 플로우 차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적으로 실시간성과 정확도가 높은 욜로 V5 모델을 통해 보행자 탐지를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는 본 논문의 핵심 방법인 로컬 댄스 옵티컬 플로우, 즉 LDOF를 통해 보행자의 행동을 추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돌 예상 시간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 보행자가 좌회주행체의 충돌 가능성이 높으냐 위험 알람을 표시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보행자가 충돌하는 시나리오를 실험한 예시 결과 화면입니다. TTC가 5초 이내이면 위험 알람을 띄울 수 있게 만들었고, 충돌 예상 지점도 예측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제 본 논문의 핵심인 LDOF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LDOF의 계산 흐름은 왼쪽 그림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댄스 옵티컬 플로우의 계산은 파르벡 건어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계산 흐름을 설명드리자면 사람이 탐지되고 사람의 주변 영역과 사람의 바운딩 박스 내의 옵티컬 플로우를 따로 계산합니다. 즉 그림에서 초록색 직사각형의 부분이 사람의 움직임을 정의하고 초록색 사각형 면적을 제외한 빨간색 면적이 움직이는 주변의 벡터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션 벡터에서 카메라의 흐름 벡터를 뺀 후 그 값을 n프레임만큼 누적시켜서 사람의 모션 벡터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선 일반적인 댄스 옵티컬 플로우를 계산할 때 흐름 사진이고 제한 방법인 밑에는 제한 방법인 LDOF를 적용시킨 후의 흐름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다이나믹 씬의 영향 때문에 계산을 온전히 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에 본 논문의 제한 방법인 LDOF를 사용하면 동적인 영상 흐름의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앞장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앞장에 설명드린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객체의 대표 벡터 추출 과정에는 바운딩 박스 내에서만 댄스 옵티컬 플로우를 계산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계산하는 픽셀 수를 감소시켜 실시간에 가깝게 계산을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주행체의 에고 모션, 즉 바운딩 박스 주변에서만 댄스 옵티컬 플로우를 계산합니다. 처리 전에 댄스 옵티컬 플로우 사진을 보시면 영상의 위치마다 플로우가 다르게 뽑힘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체 위치에 가장 알맞은 카메라의 움직임 각도를 추출하기 위해 객체의 주변 흐름만을 계산하였습니다. 즉 객체만의 움직임을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객체 주변만의 에고 모션 노이즈를 제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벡터의 차이를 구하고 5프레임 동안 벡터의 안정화를 위해 누적을 시킨 후 보행자의 모션 벡터를 추출합니다. 다음으로 타임 투 컬리전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TTC는 간단한 식을 이용하였습니다. 카메라와 물체와의 거리를 카메라와 객체와의 상대 속도, 즉 주행체의 속도로 나눈 값을 TTC로 계산하였습니다. 카메라와 물체와의 거리는 스테레오 3D 카메라가 아닌 2D 이미지 때문에 간단한 식을 이용하였습니다. 실제 높이와 이미지 픽셀의 수를 이용하여 거리를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행체의 속도는 주어진다고 가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 및 평가입니다. 실험은 오송 트램 시험선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일단 왼쪽에 보이는 표는 거리별 객체 탐지율입니다. 객체와 주행체와의 거리가 30m 이내일 때는 모두 100%로 보행자 탐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FPS도 모두 30 이상이기 때문에 실시간 탐지가 가능합니다. 본 논문에선 30m 이내에서만 실험을 하였기 때문에 가장 FPS가 빠른 S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표는 객체 이동 벡터의 각도 및 크기의 추출 결과입니다. 객체의 진입 각도가 0일 때 가장 오차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동 벡터의 크기를 통해
객체의 속도를 추정하였고 성인 남성이 평균적으로 걷는 속도는 1.38m/s로 비교하였을 때 오차가 크게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옵티컬 플로우를 계산하는 여러 방법과의 결과 비교입니다. 본 논문에선 기본으로 하는 파르벡 건너 알고리즘과 심플 플로우, 그리고 엣지 중심으로 계산하는 루카스 카나델 방법을 활용한 기존 논문과 비교하였습니다. 본 논문의 제한 방법은 훨씬 빠르게 20ms로 실시간에 가까운 성능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트램 운행 영상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각각 객체와의 거리는 10m, 20m, 30m이고 진입 각도는 0도, -45도, 45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향후 연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은 율로 V5와 LGOF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실시간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하였고 타임 투 컬리전의 계산으로 충돌 가능성을 예측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연구에선 2D 이미지에서의 계산을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지 픽셀을 이용한 거리 추정 방법을 도입할 것입니다. 또한 가까운 객체에 대해 광학 흐름을 계산하는 경우 움직이는 장면으로 인해 생기는 흐름 벡터를 완전하게 제거하진 못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교적 가벼운 딥러닝 기반의 광학 흐름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실시간 처리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을 로스 환경과 연동시켜서 다른 장치들과 함께 제어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